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온종일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방전된 느낌일까?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를 육체적인 힘이나 감정적인 지구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에너지의 진짜 근원을 찾아 뇌과학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주의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에너지는 주의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당신의 신경자원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그저 막연한 정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부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뉴런들은 동기화된 패턴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신진대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인지활동은 매우 비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활동의 핵심인 주의력 역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모든 값비싼 자원이 그렇듯 주의력은 현명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주변의 소음 사이를 오가며 흩어져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얇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치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의 앞부분, 특히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 영역은 관련 없는 자극을 억제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할 때 이 사령부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뀔 때마다 뇌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명백한 생물학적 에너지의 낭비이자 고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주의력은 당신의 인식, 즉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이라는 기관은 우리 뇌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감각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들여보낼지 조절하는 것이죠. 시상은 모든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현실 전체가 집중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중할 때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할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가십,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분노,
뉴스로 위장한 소음과 같은 저품질 정보에 자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뇌의 핵심 물질인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력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은 바로 그 추진력을 이끄는 운전대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타인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납치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의 에너지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주의력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소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기술 기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깬 후 첫 30분은 뇌가 가장 신경가소성이 높은, 즉 외부 입력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 하루 전체 신경계의 톤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뇌간의 청반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각성을 높이는 신경조절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몰입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미묘하게 변하며 포도당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당신의 초점과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위해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력이 흩어지고 뇌가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갇혀 있을 때 에너지는 초점을 잃습니다. 몸은 정렬되지 않고 내면에는 소음이 가득 찹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없는 에너지는 혼돈입니다. 명확성 없는 주의력은 낭비되는 연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정렬될 때, 당신의 주의력이 명확하고 의도적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질서 있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력, 당신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주의력을 통해 그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주의력을 유한하고 가치 있는 화폐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내어주거나 도둑맞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더 적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루틴,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책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절, 그리고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인식,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직접적인 산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 에너지 수준, 감정의 톤, 인지적 명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성과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할 때 조기에 개입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언제 잠시 멈춰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관리이며 이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성찰은 내측 전전두피질이 일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목표를 되새기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결과와 일치하도록 행동을 평가하게 해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초이며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전에 회복을 위한 내면의 신호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고 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삶이 너무 벅차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미룰수록 외부의 요구사항들도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조절하려고 할 때 그는 스트레스와 단절, 그리고 비일관성을 퍼뜨릴 뿐입니다. 반면 시간을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입력을 관리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한 사람은 그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렬은 인식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거두어 잠시나마 내면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즉 그들의 존재감, 말투, 그리고 그들의 조절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거울 뉴런, 자율신경계의 상호조절, 그리고 변연계 공명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적, 행동적 신호를 모방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수한 뉴런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기쁨, 좌절 또는 평온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뇌는 그들의 상태를 메아리처럼 반영합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미묘하게 그들의 시스템과 정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감정적인 톤이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이 당신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며 내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잘 조절되고 집중되어 있으며 목적이 있는 에너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며 의사결정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전파는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입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또한 매일 에너지를 외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적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조절되지 않고 산만하며 고갈되어 있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의 환경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집중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다면 그 상태는 외부로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힘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흩어지고 조각난 에너지가 아닌 당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정렬된 온전한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가 전하는 다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온종일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방전된 느낌일까?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를 육체적인 힘이나 감정적인 지구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에너지의 진짜 근원을 찾아 뇌과학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주의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에너지는 주의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당신의 신경자원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그저 막연한 정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부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뉴런들은 동기화된 패턴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신진대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인지활동은 매우 비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활동의 핵심인 주의력 역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모든 값비싼 자원이 그렇듯 주의력은 현명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주변의 소음 사이를 오가며 흩어져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얇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치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의 앞부분, 특히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 영역은 관련 없는 자극을 억제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할 때 이 사령부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뀔 때마다 뇌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명백한 생물학적 에너지의 낭비이자 고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주의력은 당신의 인식, 즉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이라는 기관은 우리 뇌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감각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들여보낼지 조절하는 것이죠. 시상은 모든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현실 전체가 집중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중할 때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할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가십,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분노, 뉴스로 위장한 소음과 같은 저품질 정보에 자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뇌의 핵심 물질인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력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은 바로 그 추진력을 이끄는 운전대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타인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납치되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의 에너지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주의력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소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기술 기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깬 후 첫 30분은 뇌가 가장 신경가소성이 높은, 즉 외부 입력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 하루 전체 신경계의 톤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뇌간의 청반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각성을 높이는 신경조절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몰입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미묘하게 변하며 포도당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당신의 초점과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위해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력이 흩어지고 뇌가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갇혀 있을 때 에너지는 초점을 잃습니다. 몸은 정렬되지 않고 내면에는 소음이 가득 찹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없는 에너지는 혼돈입니다. 명확성 없는 주의력은 낭비되는 연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정렬될 때, 당신의 주의력이 명확하고 의도적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질서 있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력, 당신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주의력을 통해 그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주의력을 유한하고 가치 있는 화폐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내어주거나 도둑맞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더 적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루틴,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책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절, 그리고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인식,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직접적인 산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 에너지 수준, 감정의 톤, 인지적 명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성과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할 때 조기에 개입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언제 잠시 멈춰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관리이며 이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성찰은 내측 전전두피질이 일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목표를 되새기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결과와 일치하도록 행동을 평가하게 해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초이며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전에 회복을 위한 내면의 신호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고 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삶이 너무 벅차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미룰수록 외부의 요구사항들도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조절하려고 할 때 그는 스트레스와 단절, 그리고 비일관성을 퍼뜨릴 뿐입니다. 반면 시간을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입력을 관리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한 사람은 그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렬은 인식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거두어 잠시나마 내면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즉 그들의 존재감, 말투, 그리고 그들의 조절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거울 뉴런, 자율신경계의 상호조절, 그리고 변연계 공명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적, 행동적 신호를 모방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수한 뉴런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기쁨, 좌절 또는 평온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뇌는 그들의 상태를 메아리처럼 반영합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미묘하게 그들의 시스템과 정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감정적인 톤이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이 당신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며 내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잘 조절되고 집중되어 있으며 목적이 있는 에너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며 의사결정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전파는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입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또한 매일 에너지를 외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적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조절되지 않고 산만하며 고갈되어 있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의 환경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집중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다면 그 상태는 외부로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힘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흩어지고 조각난 에너지가 아닌 당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정렬된 온전한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가 전하는 다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온종일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방전된 느낌일까?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를 육체적인 힘이나 감정적인 지구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에너지의 진짜 근원을 찾아 뇌과학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주의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에너지는 주의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당신의 신경자원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그저 막연한 정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부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뉴런들은 동기화된 패턴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신진대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인지활동은 매우 비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활동의 핵심인 주의력 역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모든 값비싼 자원이 그렇듯 주의력은 현명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주변의 소음 사이를 오가며 흩어져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얇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치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의 앞부분, 특히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 영역은 관련 없는 자극을 억제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할 때 이 사령부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뀔 때마다 뇌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명백한 생물학적 에너지의 낭비이자 고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주의력은 당신의 인식, 즉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이라는 기관은 우리 뇌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감각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들여보낼지 조절하는 것이죠. 시상은 모든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현실 전체가 집중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중할 때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할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가십,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분노, 뉴스로 위장한 소음과 같은 저품질 정보에 자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뇌의 핵심 물질인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력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은 바로 그 추진력을 이끄는 운전대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타인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납치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의 에너지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주의력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소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기술 기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깬 후 첫 30분은 뇌가 가장 신경가소성이 높은, 즉 외부 입력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 하루 전체 신경계의 톤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뇌간의 청반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각성을 높이는 신경조절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몰입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미묘하게 변하며 포도당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당신의 초점과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위해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력이 흩어지고 뇌가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갇혀 있을 때 에너지는 초점을 잃습니다. 몸은 정렬되지 않고 내면에는 소음이 가득 찹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없는 에너지는 혼돈입니다. 명확성 없는 주의력은 낭비되는 연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정렬될 때, 당신의 주의력이 명확하고 의도적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질서 있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력, 당신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주의력을 통해 그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주의력을 유한하고 가치 있는 화폐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내어주거나 도둑맞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더 적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루틴,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책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절, 그리고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인식,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직접적인 산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 에너지 수준, 감정의 톤, 인지적 명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성과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할 때 조기에 개입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언제 잠시 멈춰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관리이며 이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성찰은 내측 전전두피질이 일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목표를 되새기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결과와 일치하도록 행동을 평가하게 해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초이며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전에 회복을 위한 내면의 신호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고 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삶이 너무 벅차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미룰수록 외부의 요구사항들도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조절하려고 할 때 그는 스트레스와 단절, 그리고 비일관성을 퍼뜨릴 뿐입니다. 반면 시간을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입력을 관리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한 사람은 그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렬은 인식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거두어 잠시나마 내면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즉 그들의 존재감, 말투, 그리고 그들의 조절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거울 뉴런, 자율신경계의 상호조절, 그리고 변연계 공명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적, 행동적 신호를 모방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수한 뉴런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기쁨, 좌절 또는 평온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뇌는 그들의 상태를 메아리처럼 반영합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미묘하게 그들의 시스템과 정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감정적인 톤이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이 당신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며 내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잘 조절되고 집중되어 있으며 목적이 있는 에너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며 의사결정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전파는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입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또한 매일 에너지를 외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적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조절되지 않고 산만하며 고갈되어 있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의 환경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집중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다면 그 상태는 외부로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힘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흩어지고 조각난 에너지가 아닌 당신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정렬된 온전한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가 전하는 다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온종일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방전된 느낌일까?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를 육체적인 힘이나 감정적인 지구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에너지의 진짜 근원을 찾아 뇌과학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주의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에너지는 주의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당신의 신경자원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은 그저 막연한 정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부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뉴런들은 동기화된 패턴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신진대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인지활동은 매우 비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활동의 핵심인 주의력 역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모든 값비싼 자원이 그렇듯 주의력은 현명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주변의 소음 사이를 오가며 흩어져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너무 얇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치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의 앞부분, 특히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 영역은 관련 없는 자극을 억제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할 때 이 사령부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뀔 때마다 뇌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명백한 생물학적 에너지의 낭비이자 고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주의력은 당신의 인식, 즉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이라는 기관은 우리 뇌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감각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들여보낼지 조절하는 것이죠.
시상은 모든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현실 전체가 집중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중할 때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할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가십,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분노, 뉴스로 위장한 소음과 같은 저품질 정보에 자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뇌의 핵심 물질인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력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은 바로 그 추진력을 이끄는 운전대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타인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납치되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의 에너지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주의력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소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기술 기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에서 깬 후 첫 30분은 뇌가 가장 신경가소성이 높은, 즉 외부 입력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 하루 전체 신경계의 톤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뇌간의 청반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각성을 높이는 신경조절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몰입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미묘하게 변하며 포도당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당신의 초점과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위해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력이 흩어지고 뇌가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갇혀 있을 때 에너지는 초점을 잃습니다. 몸은 정렬되지 않고 내면에는 소음이 가득 찹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없는 에너지는 혼돈입니다. 명확성 없는 주의력은 낭비되는 연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정렬될 때, 당신의 주의력이 명확하고 의도적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질서 있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력, 당신의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주의력을 통해 그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주의력을 유한하고 가치 있는 화폐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짜로 내어주거나 도둑맞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더 적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루틴,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